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증시 시간이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를 보니까 덱스터더라고요. 네. 사실 덱스터 하면은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로 네.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자, 그 신과 함께로 네네. 흥행대박을 터뜨린 덱스터는 네. 소위 돈방석에 앉았고 네. 주주들은 빚방석 신세입니다. 그래요. 혹시 배신 지옥의 저주라도 내린 걸까요? 2018년도는 영화 신과 함께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덱스터 주가 그리고 주주들은 개미지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덱스터 주가는 전고점 대비 62%나 주저앉았습니다. 시쳇말로 폭망했다는 게 주주들 입장입니다. 덱스터는 지난 8월 6일 장중 11,700원을 찍었습니다. 최근의 전고점이었습니다. 이날 84만여 주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 가격은 6,769원. 이날 덱스터 종가는 1,900원이었습니다. 산술적 수익은 총 35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날부터 덱스터 주가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골문게 터졌습니다. 주주들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수차례에 걸쳐 덱스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들은 덱스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닥 용어로 전 재산을 잃고 소위 깡통을 쳤거나 이혼당하기 일보 직전 혹은 집안이 풍비박산 등 저마다 쓰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주주들의 외침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들과는 전화와 문자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그 덱스터 소액 주주 모임의 대표죠. 연명준 대표의 항변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일 동안 덱스터 가서 시위도 하고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8월 영화 개봉을 때 맞춰서 전환사채 이런 거 영화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김영화가. 예, 고의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제가 10월 10일 날 제가 항의 방문을 했어요. 가서 하는 말이 주가 부양, 자사주 매입이나 현재 40만 주를 그 자사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소각하고 콜옵션 남은 거 107억에 대해서 해라. 근데 걔네가 못한대요. 현재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3개월 전에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자, 부산에 거주하는 A모 주주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3억 정도 됩니다. 저는 편단가가 한 8,700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물 타가지고. 물 타기 못해서? 예. 물 타가지고 한 8,7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네. 저 집에서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계세요? 지금, 제가 좀 무관심하게 봤는데, 제가 좀, 그걸 좀 숨겼는데, 알면 쫓겨나는 거죠. 또 김영하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건지, 그리고 유치원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주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건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그 주가를 관리는 아예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죽을 심정입니다, 지금. 저기 그냥 지옥입니다, 이게. 잘 들으셨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B모 주주 얘기인데요. 반대 매매를 당했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빵이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8월부터 하락할 때도 사실 손실은 크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반대 매매를 당한 건 아니고 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바로 당하기 직전에 처리를 했으니까 강제로는 안 당했지만 자발적으로 한 거죠. 3억 정도를 가지고 6억을 산 거니까 한 3억 정도가 손해본 거죠. 특히나 제가 10억 있는 데서 3억 여유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재산을 좀 무리해서 하다 보니 앞으로 좀
어떻게 또 꾸려 나갈지가 조금 막막합니다. 듣고 있는데도 참 한숨이 나오네요. 네, 소름도 돋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주주들이 덱스터의 대표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덱스터 주주들은 김영하 대표에게 궁금한 내용을 꼭 질문해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오후 김영하 대표와 두 차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김영하 대표께 첫 번째 던진 질문은요. 주가 폭락 이유가 도대체 뭐냐입니다. 신과 함께 이후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셨는데, 그것만큼 기대치가 충족을 못 시켰다, 이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주가가 떨어지면, 글쎄요, 저는 그것이 어떤 손해로 직결된다고 하면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고점 대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주가가 안 빠진 회사는 없잖아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하시고 현재 경제 상황까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신과 함께까지 잘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좀 과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주주들에게 투자 유치 중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곤란하다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가 부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통화로 길게 하는 건 저도 참 좀 유감스러운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보호법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적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영업 적자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작년에 그 3억 원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지금처럼 폭락이 생겼고 해당 사채의 43%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데 왜 미적거리느냐는 게 주주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기조는 그거 시장에 뿌릴 바보가 없어요. 그거 시장에 뿌리겠습니까? 2월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아마 회사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금도 신과 함께 수익금도 그렇고 전혀 그런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어서 2018년 3월 연결 현금 흐름표 내에서 이 금융 보증 충당 부채 항목에 72억 원 손실로 잡았는데 2분기에 김영하 대표가 이거를 메웠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식담보해가지고 회사에 저희가 풋옵션 하나 걸려있는 게 있었는데 투자를 받으면서 그게 아마 제가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갚았어요. 사업 보고서에 99억의 파생 상품 부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생 상품 부채가 뭘까요? 제가 왜냐하면 그 재무제표를 막 제대로 들어볼 그런 소량도 안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 공시정보는 이렇게 나갑니다 정도만 보고 가지고 모든 건 재무 책임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질문은 조금 좀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영하 대표는 마이바흐, 유준호 부사장은 포르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데 소유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사장님하고 다 통화하십시오. 보통 상장법인 대표가 얼마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반떼는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그쵸? 아반떼랑 마이바흐를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 마이바흐가 3억이냐 4억짜리 이런 차도 아니잖아요, 그 차가. 내용 들으셨죠? 3억이나 4억 하는 차는 아니란군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독이라는 호칭과 대표라는 호칭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감독을 잘하는 사람이지,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또 아니잖아요. 얘기했죠.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말이죠. 취재진은 주주들이 꼭 질문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구성했습니다. 덱스터는 3분기에 적자를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장 법인의 주인은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주주 없이는 상장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이 김영하 대표의 마이바흐, 또 유춘호 부사장의 포르쉐를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불법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외면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계속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 덱스터가 영화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저는 물러갑니다. 네.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리서치 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